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인재상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우리 회사에 오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면접을 보는데 그 대표님하고 이제 차를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면접 전문가시니까 우리 회사에 오는 친구들의 어떤 그런 정말 이 회사에 올 사람인지 요즘에는 이제 공공기관 와서도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탁하셨던 것은 요즘에는 참 자기 혼자 이렇게 남하고 같이 협업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솔선수범하고 희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탁을 하셨는데 그 대표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던 게 우리 회사 올 사람인지 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인재상이라는 건 그 회사에 올 사람인지를 보고 또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볼 때 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재상에 대한 작성 요령을 이번 시간에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인재상을 작성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잘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재상이라는 건 이제 물어보는 회사들 보면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회사의 네 가지 인재상 중에 뭐 사업가형 인재, 뭐 도전적 인재, 뭐 그다음에 통섭형 인재 이런 인재상이 있거든요. 그런 인재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과 연계해서 교육상, 경력, 경험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우리 회사에 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또 우리 회사와 적합한 인재인지 이런 걸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왔고 또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그중에서 우리 회사 코드 맞는 사람 뽑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의 인재상은 사실 이 자기소개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인재상과 내가 얼마나 적합한지 또 이 회사의 비전이 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쓰시면 적합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친구 만날 때 여러분하고 성격 잘 맞는 친구 만나려고 하죠. 여러분하고 잘 안 맞는 사람 만나려고 하진 않죠. 마찬가지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회사와 코드 맞는 사람, 우리 회사 잘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재상이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 회사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인재상 중에 본인이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고객의 선호도 공략으로 200% 매출 높인 영수증. 저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 달간 이벤트홀 여성구두 매장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했을 때 인근 커피숍과 제휴를 맺어 판매 실적을 200%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매장과 비교해서 저희 매장의 매출액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한 달치 방문 고객을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방문하는 주 20, 30, 40대 여성 고객의 손에 근처 커피숍 제품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이후 인근 커피숍 사장님을 찾아가서 커피숍 홍보와 더불어 구두 매장 영수증을 제시하면 일부 품목에 10% 할인을 제공해주는 아이디어를 건의드렸습니다. 아이디어를 들으신 사장님도 좋다고 하셨고 함께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영수증의 커피 할인을 통한 판매 전략은 다른 매장과 차별점을 두었고 제휴 전과 비교했을 때 매장 매출액이 200%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라는 것.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사례를 쓰실 때 막 대단한 것만이 사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업가형 인재라는 인재상도 있는데 거기에도 참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가치만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사업가형 인재라는 게 어떤 자기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진행하는 부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는데 이 정도의 자기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이 정도의 어떤 자기의 어떤 열정과 노력을 보여준다면 어느 회사에서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아르바이트생이지만 매출액이 저조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커피를 들고 오는 그런 이제 주변 동네 매장이었나 봐요. 예, 그걸 보면서 자기가 실제 이런 걸 주장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본인은 가치를 창조한다고 했는데 예,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인재상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도전적 인재, 부족함을 느끼다. 복학 이후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론적인 내용에만 머무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사회로 나가면 내 능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지우고자 대학원 연구실에서 학부 인턴으로 참여하여 실무에서 사용하는 벅 컨덕터를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사용되는 집적 회로의 용도에 따른 활용법과 회로 설계 방식의 확장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꾸준히 전공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도 항상 노력하고 성장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네, 내용 자체가 참 참신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성과를 낸 건 아니지만 자기가 가는 분야의 전공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기가 학부 연구생을 하고 그 연구생 생활을 통해서 본인이 가는 분야의 역량을 잘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 내용이 참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도전적 인재, 그다음 뭐 사업가형 인재, 그다음에 통섭형 인재 또는 뭐 가치창조형 인재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재상을 한번 쭉 보시고 내가 거기에 맞는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에 적합할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만드시면은 무난하게 만드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그 회사의 인재상에 대한 자소서 작성 요령을 말씀드렸는데 인재상 중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네, 돈 잘 벌기 위해서요. 네,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행복하기 위해서죠. 행복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행복이라는 거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자, 그러면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돈 벌기 위해서요. 그러는데 맞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돈을 번다고 해서 10년 후에 계속 그 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지금 현재 세계 1위 하는데 10년 후에 반도체를 세계 1위 한다는 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를 세계 1위 하지만 삼성전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비전이 결국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세상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비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런 비전이 있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는 우리가 행복처럼 비전이 있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는 그거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경영 방침, 경영 목표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비전을 설정하고 회사는 거기에 맞는 경영 방침,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면 이 경영 방침, 경영 목표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사나 비전, 경영 방침, 경영 목표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경영 방침을 달성하는 주체는 누구죠? 예, 사람이죠, 조직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인재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사는 비전,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이걸 달성하기 위한 경영 목표, 경영 방침, 경영 철학,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인재상이라는 걸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그걸 그냥 막 회사들마다 비슷하기는 해요. 뭐 창의, 열정, 도전, 글로벌 마인드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하긴 하지만 회사 나름대로 그런 인재를 우리는 뽑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인재를 뽑아서 교육에서 육성을 하는 것까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인재상만 보고 그냥 거기에 적합한 걸 해야지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 그 회사의 비전이나 경영 목표를 같이 연계해서 익혀 놓으시면 나중에 회사 가서 얘기하실 때 여러분이 네, 저는 우리 회사의 목표를 꼭 달성하는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적합한 인재가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무난하게 잘 작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자기소개는 질문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작성의 내용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재상, 즉 기업마다 비전, 경영 방침, 경영 목표, 그 다음에 그걸 달성하는 인재상이 있는데 이런 인재상을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적합한 사례를 뽑고 적합한 사례 중에서 여러분이 뭐 대단한 사례가 아니지만 내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분야에 적합한 내용을 원활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주장을 했을 때 자기소개는 근거와 사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나도
이런 분야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하셔야 되고 그 사례는 항상 우리가 강조하지만 시기, 동기, 주제, 목표,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노력 그리고 성과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개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가는 분야에 좀 더 적합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사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나중에 면접 가셔서 왜 우리 직원이 우리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적합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제가 작성한 것처럼 저는 이런 분야를 열심히 수행해 왔고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회사의 비전, 경영방침, 경영목표, 인재상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기업에 지원하실 때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